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총괄기술개발 리더인 협회장 정일국입니다. 오늘 제4회 스마트건설안전 포럼에 참석해 주신 국토부 김태병 국장님, 국토원 김일환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리고 오늘 이른 시간에도 저희가 사실 한 10시 정도에 하면 좋을 텐데요.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서 9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 시간에도 여기 행사장에 참석해 주신 안전이 필요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뭐 긴 설명을 할 필요 없고요. 오늘 행사는 스마트 안전이 필요한 모든 분들한테 열려있는 행사고요. 국토부, 국토원, 저희 사안협이 함께 준비한 행사니까 기술 발표와 공청회를 충분히 들으시고 밖에 나가서 기술도 충분히 물어보시고 필요하신 기술이 있으면 현장으로 접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24년 계획인데요. 저희 협회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발주처에서 300억 이상 공공공사에는 저희가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19년에 시행령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희 협회에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이 10여 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설계를 참고할 지침서가 없다고 3년 동안 볼멘 목소리를 하셔서 저희 협회에서 3년간 준비한 스마트 안전 가이드북 볼륨 2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선 스마트 안전 장비에 표준화를 했고요. 표준화를 만들었고 권장 성능, 그리고 설계 단가, 그리고 기본적인 설계 프로세스까지 넣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발주처에서는 이제 300억 이상 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5월에 지금 포럼 행사를 하고 있고 저희 7월에 스마트 안전 장비를 그럼 20종을 표준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믿고 쓸 수 있는 장비가 뭐냐? 그랬을 때 저희가 협회에서 만든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는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회 인증으로 올해는 나갈 겁니다. 그러면 협회 인증을 받은 장비는 우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단체 표준을 만들 거고, 그리고 후내 내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실증센터가 완성이 되면 거기서 첨단 장비라든가 첨단 저희가 기술에 대해서 표준을 만들고요. 특히 스마트 안전기술의 인증을 국가 인증으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에 표준 설계 발표인데 오늘 오신 그 김태병 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 건설사마다 발주기관마다 정부기관마다 다 다른 플랫폼의 방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하고 장비들을 같이 쓸 수 있느냐. 참 어려운 겁니다. 표준을 만든다는 게. 하지만 기본적인 저희가 장비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동 프로세스의 연동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안을 12월에 저희가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개발하고자 하는 발주기관 설계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플랫폼을 개발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2만 5천 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험 중에서 제일 위험되는 상황은 탑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모니터링 컨트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플랫폼의 표준화가 시작이 된다. 그게 첫 번째가 12월입니다. 저희가 가이드북 만든 것도 벌써 3년째 했고요. 저희가 니플렛 국토안전관리랑 같이 국토부랑 같이 개발했고요. 볼륨 1이 작년에 만들어졌고 올해 초에 볼륨 2가 만들어졌습니다. 볼륨 가이드북은 매년 저희가 기술서로 고도화된 기술들을 계속 등재해서 배포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그 협회에 지금 38개의 기술개발사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했고요. 저희가 민간 학연이 합동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자. 거기에 저희가 스마트 안전 기술 분과에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회원사들은 대다수가 지금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뭐 CMX, 스토리포유, 더브 엔지니어링은 스마트 안전 기술 분과의 분과장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안전 분야 10개사 중에 협회 회원사가 4개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휴렌, 무스마, 한림, 플럭시티.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저희가 그만큼 국토부와 국토원회와 협업을 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라 보고요. 오늘 저희 행사는 긴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고 아침 일찍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사뿐만 아니라 저기 보건공단, 고용부, 지자체, 국방시설본부, 조달청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오실 예정이에요. 오전 오후 계속 행사가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듣고 가시는 게 아니라 밖에 가서 실질적으로 개발사 대표님을 만나셔가지고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논의도 나누시고 자료도 받고 앞으로 계속적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긴 행사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병입니다. 아침에 와서 지금 스마트 건설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많은 이 기기들을 보면서 많이 발전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향후 저희 토목이나 건축 건설의 미래 부분은 이 디지털화와 가장 관련이 큽니다. 근데 특히 그 디지털화 중에서도 그 저희가 이제 뭐 BIM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전체 현장에 확산해서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스마트 이 안전에 관련된 또 이 스마트 건설 관련된 기술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그 중대재해법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아카데미 이제 어떤 변호사님이 와서 저희 부에 와서 설명한 걸 들었는데 이제 사실 요즘 그 소규모 현장의 사망이 여전히 높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되고요. 또 원인들도 살펴보면 과거의 원인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건설 현장에 안 오려고 하는 게 부실 시공, 또 안전사고, 또 열악한 건설 환경,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가 이런 스마트 건설, 스마트 안전 기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침에 봤던 기술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락 사고를 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지능형 CCTV 같은 걸 통해서 만약에 그게 AI 학습이 잘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은 저도 이렇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앞으로 이 스마트 안전, 스마트 건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잠깐 그 아침에 여기 와서 장비들을 보면서 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스마트 R&D 뭐 20개 테스트베드 현장에서만 작동하고 그 밖에서는 작동 안 하는 기술이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 20개 테스트베드에서 적용되는 거를 130개 정도 되는 우리 소규모 현장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하는 데하고 한번 연결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현장을 가보자.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한번 거기 관련된 분들도 오셔서 같이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어느 현장이든 쉽게 도입하겠다고 하면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도입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하이패스 이거 이제 그 도로 하면서 이렇게 도입하는 부분들을 초반에 이렇게 좀 하다가 저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처음에 도입된 하이패스와 나중에 도입된 하이패스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계속 서로 좋아해 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호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아까 이제 그 여기 회장님도 표준화 강조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가장 잘된 표준화는 큰 방향을 정부가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회사든 들어올 수 있고 약간의 어떤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장비만 활용하면 쉽게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표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환성을 좋게 하는 거, 이 어떤 개발될 기술이 어떤 현장이든 적용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스마트 건설 가이드라인도 보고 R&D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봐봤는데 중장기 전략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뭐 2030, 2040, 2050 이제 국토교통부 미래 비전 같은 거 보면 항상 자율주행, 드론 막 이런 것도 스마트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미래의 기술 같은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너무 간단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외 자율주행 기술들을 보면 자율주행 단계별로 우리가 2035년까지는 5단계를 완료짓겠다. 그러면서 4단계는 지금 이미 일부 구간에서는 다 4단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5단계도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처럼 저는 그 단계별로 몇 년도까지 뭘 해보겠다 하는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그런 전략을 제시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이제 국민들께 신뢰를 얻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이 스마트 얼마 전에 스마트 여기 기술 안전 관련된 얼라이언스도 제가 참여를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도 들었던 느낌은 너무 참여자가 적다. 그리고 중장기 전략이 안 보인다. 그리고 현장마다 서로 호환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여기 스마트 안전 기술에 희망을 보는 거는 오늘 오신 그 기업분들이 지금도 계속 뭔가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제도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그 도와주면 또 상당히 커나갈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직원들이 강소기업 뭐 선정 오래 하는 거 보고를 들어왔길래 제가 스마트 부분도 고려를 해라. 그런 부분들도 강조해서 판단을 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스마트 얼라이언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혹시 이렇게 건의사항 같은 게 들어오면은 반드시 리스판스를 해줘라. 이런 얘기를 제가 과장들한테도 전달하고 사무관들한테도 전달을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토목 건축,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의 가장 기반이자 또 우리 소규모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고 또 앞으로 우리 그 건설의 미래를 또 밝게 할 부분 중에 가장 한 축은 저는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저희 정부 쪽도 아까 어떤 호환성이라든가 표준화 그리고 중장기 전략 또 예산과 제도적 지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국산정관리원 원장 김일환입니다. 제가 여기 저 작년에도 왔고 아마 이제 매년 오는데 아까 우리 저 회장님이랑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전이 진짜 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이게 좀 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저 국산정관리원에서 했던 그 VR 체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 그 이 별도의 그 도구 없이 바로 인지하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콘텐츠도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작년에 제가 느꼈던 이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그 중계기를 그 스마트폰으로 쓴다는 생각은 사실은 발상의 전환인데 이제 작년에는 사실 이제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한 해가 다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각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점점 그 발전시키고 있는 걸 보고 이게 그 굉장히 괄목하게 앞으로 많이 나아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좀 내년에는 어떻게 또 이제 1년이 저는 이제 1년 단위로 보니까요. 아마 내년에는 훨씬 더 또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좀 해봅니다.
먼저 우리 이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그 우리 국토교통부의 김태부영 국장님과 장현환 사무관님, 그리고 스마트 건설 안전협회 정일국 협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가 나름 사망 사고가 많이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한 800명대 초반이었는데, 건설 현장에서도 예년과 달리 작년에 처음으로 한 300명대로 줄어들었다는 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 중에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의 그 사망자 수가 건설업 전체 과반수를 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알고 보면 건설업이 갖고 있는 어떤 특이성이나 중요성, 그리고 특히 규모에 따라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는 그런 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이기도 한 이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활성화가 앞으로의 중소건설 현장을 비롯한 여러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사람이 지속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안전 기술 보급을 통해서 이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중소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또 논의하고 또 공유하는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병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이 보급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그런 걸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건설 현장 재해 저감을 위해서 스마트 건설 안전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인데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우리 회장님과 또 의무로 양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는 김태병 국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